함께 얘기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죠. 먼저 가수 더 크로스의 김혁건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심리 상담가 박상미 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소통 전문가 김대현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주제 두 번째 삶이에요. 두 번째 삶? 두 번째 삶이라는 말을 네. 듣는 순간 뭔가 어렵게 고통스럽게 얻어진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고 의미가 있고 희망 있는 삶? 네. 뭐 그런 게 느껴져요. 두 번째 삶. 저는 뭐 26년간 다녔던 방송사 네. 그만두고 프리랜서 아. 생활을 다시 한. 그게 딱 두 번째 삶의 글쎄 시작. 딱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결정을 했으니까 지금 EBS에서 방송할 수 있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두 번째 삶을 EBS에서 파란만장으로. (2017년) 처음 심장에 이상을 느끼고 확장성 심근병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듬해 저는 다시 병원을 찾게 됐고 증상이 급격히 악화돼서 바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저는 당장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가 되었고 아버지께 너무 힘들어 그만하고 싶어라고 말한 기억을 마지막으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제가 다시 깨어났을 때 저는 굉장한 행운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고마운 누군가의 심장 덕분에 보너스로 주어진 이 삶을 더 값지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네, 이 사연의 주인공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에요. 그래요. 오수진 씨. 네. 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KBS에서 날씨를 전해드리고 있는 기상캐스터 우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니, 심장이지. 언제 그러셨죠? 제일 먼저는 2017년에 네.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네. 웃음이 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깔깔깔깔 막 웃다가 네. 갑자기 어느 순간 하면서 숨이 넘어가더라고요. 웃음이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길로 병원에 갔더니 네. 확장성 심근병증이다라고 진단을 받았죠. 아, 그러면 그 길로 병원에서 계속 입원 상태였던 거예요? 1년 동안은 약물로 그 심장 기능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정도였어요. 네. 네. 근데 2018년 봄쯤 갑자기 감기 증상이 찾아온 네. 거예요. 막 기침도 네, 계속하고 네. 열도 계속 나고. 근데 열이라는 게 금방 떨어져야 되는데 네. 일주일 내내 해열제를 먹어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심장이 정상인의 18% 정도밖에 역할을 아이고. 하고 있지 않다 예. 하면서 그 길로 바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됐죠. 그러면 당시에 몸 상태가 어느 정도였어요?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어땠어요? 그때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신이 있다 없다 했던 상태였어요. 특히 들어가자마자 폐에 물이 차서 기침을 계속 어머나. 했고 네. 심장이 안 좋으니까 신장마저도 기능이 떨어져서 아. 투석기까지 꽂았거든요. 그래요? 급속도로 그렇게 됐네. 네. 그래서 제가 4월 20일 정도에 입원을 했는데 열흘 정도 지났을까? 그때쯤에는 아버지한테 제가 아빠 나 그만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어머나. 하고 그럴 정도로. 의식을 잃었죠. 그때부터는 기계에 의존해서 연명을 해간 거예요? 최근에 어떤 의학 드라마에서 에크모라고 이야기가 예, 예, 나왔는데 네. 결국엔 그 에크모를 달게 됐어요. 근데 그 에크모라는 게 달고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카운트다운이 2주 동안 시작이 돼요. 그 2주 안에 네. 제가 다른 분의 심장을 받지 않으면 예. 저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2주간 그럼 마치 시한부처럼 그렇게 되는 에크모를 거네요. 달고 견디는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그 아. 에크모를 환자를 이승에 묶어두는 마지막 도구라고 표현할 그렇게 정도로 얘기하는구나. 최후의 수단인데 그 2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2주 동안 제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무엇이 일어났는지 저는 예. 모르고 의식이 깨어나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네. 제가 심장 이식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실감이 안 났어요. 어. 제가 네.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일어났을 때 호흡도 굉장히 원활하고 말짱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아빠도 의료진도 심장 이식을 받았다. 세상에. 라고 하니까 이게 마냥 기쁘지만은 않더라고요. 정말 만감이 교차했어요. 그러면 의식이 없는 동안 정말 이게 몸이 열어지고 심장 이식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때 가족들이 그 내가 의식이 없는 동안의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던가요? 일단 아버지 어머니가 그 순간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셨대요. 그렇겠죠.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제가 외동딸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밖에 없는 얼마나 딸이 하루가 다르게 빛을 잃어가는 모습을 그냥 지켜볼 수만 밖에 없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네. 지금도 그때 상황을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네. 근데 마냥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제가 살아남과 동시에 누군가는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저와 제 가족에게는 뭔가 기적과 행복의 순간이 찾아왔지만 동시에 기증자와 기증자의 가족에게는 뭔가 상실의 슬픔을 겪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죄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한동안은 제가 심장 이식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못했어요. 처음에 그럼 그 얘기를 어떻게 꺼내게 됐어요? 일단은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대충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정리되셨어요? 일단 그분의 선한 의지, 기증자의 선한 네. 의지, 기증자의 그 마지막 결단을 세상에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또 저 또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내는 게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걸 결정한 뒤에 네. 친구와 하는 그 개인 방송에서 처음 이 사실을 이야기하게 됐죠.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야 나라는 인간 아직 부족하구나, 내 멀었구나 이 생각이 든 게 왜요? 아주 기쁘기만 할 것 같았거든요. 나 심장 받았다, 나 이제 살았다, 네네네. 나 기쁘다 이럴 줄 알았는데 나의 삶이 다른 사람의 죽음이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거기서 오는 죄책감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이 진짜 이식을 받은 분들이 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여자와 수혜자가 수술 이후에 심리적인 어려움을 둘 다 겪는 건 사실인데요. 수혜자 분들의 죄책감, 우울감, 불안감이 훨씬 더 높다고 연구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 특히나 또 수술 전에 우울과 불안과 고통이 컸던 사람들일수록 수술 후에 죄책감이 2배 이상 더 그래요? 높게 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준 사람은 또 마음 좋게 주고 또 보람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으면서 우울을 극복할 수 있지만 받은 사람들은 준 사람의 인생까지 2명의 몫을 살아야 한다는 네. 부담감 때문에 우울을 좀 많이 겪으세요. 그래서 주변 가족분들의 지지와 또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느냐가 수술 후에 정신 건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심장 이식이라고 하셨잖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어떻대요? 자주 수술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은 심장뿐만 아니라 모든 모든 장기 이식이. 이식 자체가 굉장히 네. 어렵다고 해요. 사실 우리나라 뇌사 장기 기증률도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낮은 편이고 네. 그 이식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러면 심장을 그 공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뭐 뇌사나 네. 이런 형태가 많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뇌사자에게 제가 뇌세계. 심장을 받은 거죠. 그러면 장기 이식 수혜자 분들이 느끼고 있을 그런 마음의 죄책감이나 우울감
이런 분들께 무슨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까요? 그 죄책감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 출연자분은 너무나 잘 극복한 사례인데 사실 이렇게 건강하게 극복한 분들이 흔치 않으세요. 그래서 죄책감을 우리가 이제 뒤집어서 생각하면 지금 우리 수진 씨처럼 내가 더 열심히 살아서 이 비슷한 고통을 겪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전환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걱정이 되면 질문을 너무 많이 해요. 누구한테 받았어? 남자야, 여자야, 몇 살이었어?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물어봐요. 근데 그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고통의 질문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상처가 되는 호기심이네요. 맞습니다. 타인의. 네. 근데 묻는 사람들이 악의는 없어요. 하지만 너무 상세하게 공여자에 네. 대해서 물을 땐 좀 아프시죠.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런 질문을 좀 삼가해 주시는 게 네. 수혜자들을 돕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이제 아까부터 뭐를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이 의식을 잃고 일어났는데 다른 분의 심장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기다렸던 분도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것도 그렇게 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어떤 뭐 사명감, 소명의식 그런 거를 좀 더 가지고 좀 더 열심히 2배로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수진씨께서는 두 번째 삶을 그렇죠. 예. 살고 계시는데 그 두 번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나한테 두 번째 내 삶을 가능하게 해준 사람이 있다. 근데 그게 바로 누군가의 장기기증이라는 결심이 없었다면 나의 삶은 이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 우리 오수진님이 주고 계시잖아요. 아마 이런 활동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그 장기기증이 꼭 필요한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제 방송인이라는 집이 덕분에 네. 최근에 그 한국 장기조직 기증원에서 홍보대사를 맡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제가 받은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세상에 갚을 수 있는 일은 그런 식으로 장기기증의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보탬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었고 네. 또 어디선가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잠겨 계시겠지만 이렇게 수혜자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걸 보면서 슬픔을 조금은 위로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 홍보대사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랐고 뭐 드라마에서도 나오지 못하는 이런 영화 같은 일인데 건강하세요? 지금? 네. 건강하시다니까 너무 다행이고 이렇게 선물 받은 만큼 또 행복하게 더 행복을 느끼면서 사셨으면 좋겠고 또 선한 영향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런 일들이 심장을 이식해서 이렇게 다른 한 사람을 살리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어 주시는 역할을 해주셔야 할 것 같네요. 본인도 그렇지만 가족들도 다 수술 전과 후의 삶의 태도, 가치관 네. 이런 것들도 많이 변했겠어요. 네, 맞아요. 특히 남편이 쭉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권하지도 않았는데 네. 장기기증 서약을 먼저 하더라고요. 장기기증 그랬어요? 네. 오늘 제2의 인생이라는 두 번째 인생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기꺼이 나와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내 인생 두 번째 인생을 살게 해준 어떤 분께 기왕에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고마움의 마음이랄까요? 네. 한번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게 주신 시간과 모든 것들 어떻게 갚아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돌려드릴 수 있는 건 불가능한 거여서 저는 그걸 최대한 세상에 베풀고 싶습니다. 기증자의 그 선한 의지가 이 세상 선한 영향력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심장 잘 뛰고 있습니다. 잘 뛰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